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대출 이야기 뱅크몰TV의 현예진입니다. 내 집 마련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 아닐까요? 사람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지을 수도 있죠.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약이 있는데요.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면 그 이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진행 순서와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납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중도금을 납부, 준공 완료 후 입주 시기에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순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10% 납부했다면 잔금은 30%, 계약금을 20% 납부했다면 잔금은 20%가 되겠죠. 이러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1차와 2차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차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모든 세대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요. 2차는 남은 계약금을 전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이라면 10%인 1억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차로 1,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2차 때 나머지 9천만 원을 납부하는 거죠. 평형대가 커서 분양가가 11억이라면 1차 때 계약금 1,000만 원은 동일하지만 2차에는 1억을 내야겠죠. 이처럼 1차 계약금은 모두 동일하지만 2차 계약금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계약금을 낼 돈도 없다면 당연히 청약을 안 넣는 게 좋겠죠. 물론 계약금부터 영끌을 해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추후 진행하는 중도금과 잔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60%입니다. 거기에 중도금은 총 6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후 건설을 시작하면 입주까지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도금은 5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합니다. 중도금 납부가 끝나면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지나서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딱 맞죠? 분양가 10억에 중도금 60%면 총 6억입니다. 6번으로 나누면 중도금 1회차마다 1억씩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6개월마다 1억씩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도금 시기부터 대출이 나옵니다. 일명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도 대출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중도금 대출에서 시행사가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 무이자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말 그대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입주 시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분양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시행사에서 굳이 중도금 무이자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중도금 무이자를 진행하는 분양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가가 처음부터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을 하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납부했던 대출 이자까지 모두 납부를 해야 하니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잔금일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처럼 초기 비용은 적게 발생하지만 잔금을 치를 때 이자를 포함해서 잔금까지 한 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하면 잔금 시기에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계약금도 해결하고 중도금도 해결됐다면 이제 남은 건 잔금뿐이죠. 남은 30%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대출의 돈을 빌립니다. 이미 분양가의 60%를 대출받았는데 어떻게 더 대출을 받나 궁금하시죠?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지만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KB 시세는 분양가보다 높기 때문에 추후 잔금 대출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잔금의 일부분까지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기라면 KB 시세가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잔금 30%를 전부 다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라면 KB 시세가 낮기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나서 진행하는 순서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영끌로 진행한다면 추후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 DSR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잔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꽤 곤란하겠죠? 최근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무조건 영끌에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 판매가 안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겠죠? 오늘의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What you want, what you need. Gotta take all you get, my love, 'cause you know it don't come for free.